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 선생님, 어떻게 같이 오신 분 안 왔네? 좀 이따가? 그럼 일단 동영상 이거 하나 찍고 공부하자고요. 자, 오늘은 토요일 날 오후 늦게 그 전화가 와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근데 여자분인데 남자를 본인이 알아서 이제 결혼을 한 건데, 근데 여자가 성격이 아주 젊은데 너무 화끈해. 근데 그래서 한번 본인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 숨김없이 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름하고 한번 그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서 젊은이, 특히 젊은 여자인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최성민이야. 이름이 최성민. 무진년, 경진월, 경자일, 정해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사주를 일단 처음에 볼 때 많은 오행이 뭔지 없는 오행이 뭔지 그거부터 보시는 게 좀 사주 공부, 사주 파악이 쉬워요. 여기에 보면은 지지에 지금 수가 많죠. 해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자진, 여기 수국이 되죠. 그럼 지지에는 전부 다 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수는 뭐죠? 식신상관이잖아. 예. 이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는 창의력도 있고, 자기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일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 쉽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죠? 우리 이종도 선생님? 네? 이게 일하는 운이야, 일하는 운. 근데 일하는 운이자 이게 바로 또 뭘 극하냐면, 이 수니까 화를 극하잖아. 근데 이 많은 기운이 식신상관이 이 정화, 이게 지금 남편이야, 정관. 이거를 이렇게 이 수가 많은데 이 기운이 전부 다 이 정화를 극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타고날 때 이 남편 떡은 없다고 봐야 돼요. 남편 이게 이론상으로는 하나 있는데 정관으로. 그런데 지금 물이 이렇게 강하고 이 차가운 냉기운이 또 두 개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 촛불이 이게 지금 정말 풍전등화야. 바로 앞에 이 추위에 이 떨고 있는 이 정화라고. 그 남편의 어떤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여자가요, 자, 여기, 최성민 씨가 이렇게 상관이 강하면요, 남편 못 살아. 바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기 어떤 식으로 하냐. 집에서 살림에 돈 벌러 내가 나갈게.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맙기도 하지만 더 오히려 위축감이 생기죠. 예. 거리낌 없이 집에서 살림에 내가 돈 벌러 올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쪽팔리는 거지. 그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지금 34이니까 2년 됐어요, 2년. 예. 근데 그 최성민 씨도 그렇고 남자도 이렇게 어떤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다가 또 자꾸 그만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최성민 씨도 마찬가지야. 이 관이 약하니까 직장 운이 없다고 봐야 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식상이 강하니까 이 관이 힘을 못 쓰죠. 자, 이건 많은 오행이야. 그럼 없는 오행은? 여기 보면 목이 없잖아, 목이. 뭐 여기서 목이 뭐야? 돈이잖아. 재. 그럼 이름에서 보면 여기 27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인직격이라고 그래서 27액이 있는 사람, 원래는 이게 좋은 의미야. 그런데 특히 이제 조심할 거라죠. 이름 지을 때, 이 걸맞게잖아요, 걸맞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7액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집에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즉, 무슨 뜻이냐면, 이게 대인직격이라는 거야, 대인직격. 뜻은 상당히 좋아요. 대인직격. 그게 큰 사람이란 뜻이야. 큰 사람이란 뜻인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게 함정의 수예요. 함정의 수. 빈수레가 될 함정의 수.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20세기 있는 사람들은. 꿈만 크지 현실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걸맞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 20세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수리로 좋은 수리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말년 동안 이 돈을 꿈은 큰데 현실적으로 돈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안 좋은 거는 빈수레가 될 함정의 수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포부가 너무 커져. 대인이니까. 커지는데 현실은 안 따라오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룸팽 되는 거예요, 룸팽.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 27핵이 함정의 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죄가 없죠. 이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식상이 이렇게 많다는 건 열심히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자신있게, 본인은 자신있게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 돈이 잘 안 따라온다는 거야. 식신상간의 어떤 과정이라면 죄는 결과물이죠. 그건 죄가 없잖아요, 이게. 물론 여기에 뭐 을목이 있고 뭐 간목이 있는데, 요 간목.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요 사주 분석할 때 토가 두 글자, 금이 셋, 수가 하나, 목이 없고 화가 하나 이렇게 해서 이론상으로 보면 이게 토하고 금, 요 금이 본인이죠. 일간. 요건 나를 생겨주는 인성.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하긴 내 사고래요. 사고계. 근데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8글자 중에서 내가 5글자 가지고 있으니까, 신강한 사주는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은요, 여기 신금이 지금 물로 변했죠. 여기 토가 물로 변했죠. 그러니까 바닥에 지금 다 물로 되어 있죠. 근데 금생수 또 하죠. 이렇게 되면 금기운이 수기운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야. 식신상간. 일하는 운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형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식상이 이렇게 되면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건강 조심해야 돼. 식상이 이렇게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내가 정말 무리해서라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움직인다는 거야. 쉽게 해서 일을 한다 치면 일이 너무 나한테 부하가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피로에 누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몸을 좀 망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적당히 식상이 있을 때는 내 건강운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운도 되고, 자식도 좋게 나오는데, 이랬던 자식도 안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강하다는 건 자식운도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운을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전체 수기운이 너무 강해진 거야. 금생수에서 이 기운이 다 수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죠. 이럴 땐 기본적으로 목화가 영시인데, 목화운이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61살까지, 환갑까지 목화운이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이때 운은 좋아요,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운이 좋은데, 요때 결혼하는데 이제 32대운을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화가 떠 있는 건 좋아요, 나한테. 근데 또 진이 왔죠. 그러니까 또 신자진 수국으로 또 가버리죠, 이 기운 자체도. 이렇게 안 좋을 때 결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운이 안 좋다는 거는 내가 오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때 결혼했을 때 남자를 선택할 때 내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 해보고. 여기 보면은 너무 압도적이죠. 이 여자 사주가, 이 성미 씨가. 그 남자는 이 사주를 봤을 때 너무 힘이 없죠. 네.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고생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면 내가 활동해서 돈 벌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살림하라 이거야. 그 얼마나 화끈해. 자, 여기 요 18핵이라는 거는요, 선견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 뭐 천리안.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추진력이 강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에 압도당하니까 이 남자가 더 왜소해 보인다는 거야. 세운을 볼까 올해요? 신축년. 이때 보면 또 축이 왔죠. 그러면 해자축 또 수국이 되죠. 이건 어떻게 돼요? 또 금생수가 되죠. 이게 올해 운은 안 좋은 거야, 지금. 그죠? 그럼 이제 월운을 한번 볼까요? 6월달, 갑오월. 이때는 좋죠. 용신운이 왔으니까. 재운이 들어오고, 요거는 이제 관운이 들어오죠. 근데 이 관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남자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6월 달은 이제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일진도 갑이, 한여지도 아래율이 다 목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일진도 좋다. 이렇게 기의 흐름을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에서 보면 이제 최성민인데 이 발음오행은 시옷이니까 금이고 시읒이니까 금. 민자는 이게 미음이니까 수예요. 그러니까 금생수에서 극되는 현상이 없죠. 그래서 발음 모양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양 조화를 보면 이게 여자니까 여자는 이게 짝수로 본다가 짝수에다가 그러면 여자 짝수에다 그럼 짝수가 짝이 하나 있고 여자니까 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짝이 하나만 있어야 돼. 여기는 지금 다 양으로만 되어 있죠. 홀수로. 이게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음양 조화가 깨져 있죠. 양이 세 개를 봐야 되고, 음은 이 사주 주인공 여자 1로 봤을 때 3대 1로 되잖아. 양이 2개, 음이 두자 개념으로 있어. 이렇게 조화를 맞춰야지. 근데 음양 조화는 깨져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어머니 자리인데, 어머니가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을 보고 옛날에 결혼했던 거는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 부담률이 없다는 거야. 어차피 결혼은 좀 막말로 얘기하면 장사잖아. 안 미치려고 하잖아요. 딸이 이렇게 용감하다는 건 양의 기운도 많지만, 이렇게 적극성을 띈다는 건 어머니가 그렇게 적극성을 띈다는 거야. 이 12일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마당발이야, 마당발. 그리고 약간 허풍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당발이니까 어떤 흐름에서 무지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게 똑같이 엄마 닮았으니까 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보지 말고 결혼할 때 남자들은 딸의 어머니를 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정확해요, 그럼. 근데 이제 아버지 자리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지금 드러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버지 덕이 없는 거예요. 12액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노다무공, 열심히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다.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말년이 불운하다 이렇게 나와요. 12액은. 그 수리 자체가 흉수야. 이건 길수고. 이 16수는 길수인데 가정궁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6액은 이제 무능한 길수라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 선비들이 있었잖아요. 선비들. 이 선비라고 보시면 돼. 마음 착하고 정의 있고 다정다감하니까 뭔가 이렇게 누가 무슨 일을 의뢰하면 박절하게 거절을 못 한다는 거야. 그게 현대사에서는 뭘로 나타나냐? 이게 잘못하면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 자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배우자 자리가 공망이 있다는 건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 지금 여기 배우자 인연이 약한 걸로 나오죠. 이름에도 그래. 이게 참 문제라. 이게 사주에서 부족한 거 이름에서 보완해줘야 되는데 이 배우자가 약한 걸로 나오죠. 아까 27행 막 설명드렸잖아. 마지막이고 말년이고 이게 자식 자리인데 이 자식도 잘못하면은 이 어머니처럼 적극적인 걸 띠면서 현실을 무시한 내 이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괴리감이 너무 커서 사람이 건달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달. 안정을 못하고. 특히 이 최성미 씨는 본인이 그렇게 그릇이 큰 건 아는데 꿈을 너무 크게 갖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가 없다는 걸 현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약점이 하나가. 현실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가보면 너무 힘든 거 부딪히죠? 네.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 이게 정말
이 이름 자체가 사주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잖아. 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10획이 있다는 이 자체는 이게 기본적으로 인생사령은 요령은 부족해. 사람이 순박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고 그런 건 좋은데 사는 요령은 부족하다고. 인생 사는 요령은 부족하다. 그리고 만사가 허망하다가 나와요. 10획이 공망이 되면. 요건 이제 자매 자리에 요새 뭐 자매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요 17회기는 젊은 어렸을 때 아주 뭔가 새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굳세고 과단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9회는 연인 자리인데 자 연인 자리에 공망이 있으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이성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골치 아픈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 좋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연인궁에 공망 하나만. 다른 데는 공망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지금 최성민 씨가 자유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물론 사주도 이 경금 자체가 이 강하고 이 자체가 어떤 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편관성.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좀 있고 이 편관성이 강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있고 냉정한 면도 있어요. 그 대신 이 사회에 나가서 경쟁자들이 많은 상태에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본인이 충분히 경쟁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로 보면 이게 사고무친형이야. 자식과 인연도 그렇죠. 남편 그렇죠. 아버지 또 안 보이죠. 어머니는 요 자리가 지금 이게 어머니 자리인데 이게 또 공망이야, 공망. 예,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수성 가야 돼. 그러니까 식상이 오늘 이 선생님 오늘 공망 중에 지금 사주하고 이름 중에서 헷갈리지 말고요. 요 상관이 이렇게 발달됐다는 거는 관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상관이 너무 발달되면 내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 돼. 이렇게 많으면요. 내가 무리하게 일을 해. 그러니까 건강을 해친다고. 식신상관이 적당히 한두 자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건데 많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포부는 꿈도 크고 내가 자신감도 있는데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된다는 이 사주는. 왜? 재가 너무 약해. 여기 앉아있는 재가. 그리고 이름에서도 보면은 27핵이 있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빈수레가 될 수 있는 함정의 수기 때문에 27핵이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구에도 재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질 않죠.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신중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때 실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 여기에 최성민 씨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신이 나는 건 뭐냐면 최성민 씨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양적인 기운도 강하고 적극적이고 상당히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18핵에 있는 거 요 18핵이 요 자체가 자유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남편에 의지하지 말고요. 남편이 보조적으로 하고 본인이 주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시면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